인천공항 청소부 김말순 할머니는 오늘도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74세 나이지만 버릇처럼 이른 아침을 맞이하는 일상이 몸에 배어 있었죠. 창밖으로 어둠이 아직 걷히지 않은 하늘을 바라보며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었어요. 수십 년간 똑같은 스타일로 묶어온 하얀 머리카락. 할머니는 오늘도 공항에서 마주할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떠올렸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인천공항에서 청소부로 일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매일 새벽부터 공항 화장실과 로비를 오가며 쓰레기를 치우고 바닥을 닦는 일상. 그 시간 동안 공항 직원들 사이에서 할머니는 그저 투명인간에 가까웠죠. 오늘도 말순 할머니는 출근길에 오른쪽 무릎이 시리다는 걸 느꼈어요. 버스를 기다리며 몇 번이고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아픈 무릎으로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하지만 생활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벌써 분주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는지 평소보다 더 바쁜 분위기였어요. 직원들은 모두 긴장한 얼굴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할머니, 오늘은 제발 동선에 방해되지 말고 조용히 구석에서만 청소하세요. 국제 외교 사절단이 오는 날이에요. 말순 할머니가 청소도구를 꺼내려는 찰나 보안팀장 정민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항상 그렇듯 말순 할머니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순 할머니의 존재감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청소부라는 직업, 그리고 고령이라는 이유로 공항 직원들 사이에서 무시당하는 일은 일상이었죠. 저 할머니 진짜 느리다니까. 왜 계속 두는지 모르겠어. 말순 할머니가 청소 카트를 밀고 지나갈 때마다 젊은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할머니는 그런 말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픈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어요. 바닥을 꼼꼼히 닦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화장실 거울에 얼룩을 지웠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공항은 점점 더 분주해졌어요. 말순 할머니는 특별 대기실 근처를 청소하던 중 안내방송을 들었습니다. 오후 2시에 국제 외교 사절단이 도착한다는 내용이었죠. 모든 직원이 바짝 긴장한 분위기였어요. 할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기 VIP 지나갈 길인데. 젊은 여직원이 소리쳤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서둘러 청소 도구를 치우고 구석으로 물러났어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눈에 띄지 않게, 방해되지 않게 일해야 했죠. 자신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공항은 더욱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말순 할머니는 조용히 한쪽 구석에서 일하며 모든 소동을 지켜봤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죠. 그때였어요. 말순 할머니는 화장실 근처 복도 끝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신음하는 소리였어요. 말순 할머니가 소리가 난 방향으로 다가갔어요. 복도 끝 조그만 휴게실에서 한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서양인 남성이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남자는 가슴을 부여잡고 괴로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순간 망설임 없이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사절단 맞이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겠죠. 할머니는 쓰러진 남자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했어요. 호흡이 거칠고 맥박이 불규칙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움이 필요하시죠? 말순 할머니가 물었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말순 할머니는 망설이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청소부로 일하기 전 말순 할머니는 30년간 지역 병원 간호사로 일했었죠. 은퇴 후에도 응급처치 자격증을 갱신해오던 터였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남자를 바로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오른손 아래에 왼손을 겹쳐 남자의 가슴을 규칙적으로 눌렀습니다. 30번의 압박 후 2번의 인공호흡. 나이와 상관없이 움직임은 정확했어요. 누구 없어요? 여기 응급 환자가 있어요. 말순 할머니는 도움을 청했지만 분주한 공항 소음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어요. 5분, 10분. 할머니의 이마에 땀이 맺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남자의 눈꺼풀이 움직였어요. 약하게 기침을 하더니 의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말순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남자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였죠.
보안팀 직원들이 달려왔어요. 그들은 말순 할머니와 남자를 발견하고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손대지 마세요. 정민우 팀장이 말순 할머니를 거칠게 밀어냈어요. 다른 직원들은 남자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이분이 쓰러져 있었어요.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조용히 설명했어요. 하지만 정민우는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방해하지 마세요. 여기 VIP 구역이라고요. 정민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례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말순 할머니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봤죠. 누군가 구급대원을 불렀고 금세 응급의료진이 도착했습니다. 남자는 들것에 실려 긴급하게 병원으로 후송되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더 설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민우는 할머니에게 사무실로 오라고 지시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이유였죠. 사무실에서 말순 할머니는 묵묵히 보안팀의 질문에 답했어요. 어떻게 그 남자를 발견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직인지 왜 접근했는지. 질문은 계속됐고 그 어투는 마치 말순 할머니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알잖아요. VIP 구역에는 허가받지 않은 직원이 출입하면 안 된다는 걸. 인사팀장 이수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쓰러진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이수진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음부터는 즉시 보안팀에 연락하세요. 직접 나서지 마시고요. 말순 할머니는 더 이상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들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그저 조용히 보고서에 서명하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시간은 벌써 오후 5시였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남은 청소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말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일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 남자는 괜찮을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을까?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이어질 거라 생각했죠. 아무도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지 않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말순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의 분위기가 어제와는 달랐어요. 직원들이 모여 무언가를 수군거리고 있었죠. 말순 할머니가 청소 도구를 꺼내려는 찰나 총무부장 김태현이 다가왔습니다. 말순 씨,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말순 할머니는 의아했지만 따라갔어요. 김태현은 말순 할머니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공항 관리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어제 말순 씨가 응급 처치한 분이 깨어나셨다고 합니다. 김태현이 입을 열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분이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꼭 만나고 싶다고 하시네요. 말순 할머니는 놀랐어요. 그냥 자신의 일을 한 것뿐인데 왜 만나자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은 어제 쓰러진 분이 이번에 방문한 외교 사절단의 미국 측 대표 마이클 브라운 씨입니다. UN 특사로 활동하는 국제적 인물이시죠. 말순 할머니는 순간 숨이 멈췄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었다니. 직원들 사이에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CCTV를 확인했어요. 말순 씨가 정확하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의사 소견으로는 말순 씨의 신속한 대처가 없었다면 브라운 씨가 위험할 수도 있었다고 하네요. 공항장 박준호가 말했어요.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말순 할머니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날 오후 말순 할머니는 병원을 방문했어요. 마이클 브라운이 입원해 있는 VIP 병실 앞에서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경호원이 나와 할머니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마이클 브라운은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했지만 생기가 돌아온 얼굴이었어요. 그는 말순 할머니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군요. 제 생명의 은인이. 마이클은 영어로 말했고 옆에 있던 통역사가 번역했어요. 말순 할머니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마이클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당신의 빠른 대처가 없었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없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심장마비였답니다. 말순 할머니는 미소 지었어요. 간호사로 30년 일했으니까요. 몸에 배어 있었죠. 그 말에 마이클은 놀란 눈빛을 보였습니다. 옆에 있던 공항 관계자들도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아무도 말순 할머니의 과거에 대해 알지 못했던 거죠. 저는 지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어요. 은퇴 후에 생활이 어려워 청소부로 일하게 됐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이클은 깊이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내일 외교 회담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알아야 할 이야기예요. 말순 할머니는 당황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마이클은 손을 들어 말순 할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보지 못하죠. 당신 같은 분들을요. 다음 날 말순 할머니는 여전히 평소처럼 청소 일을 했어요. 하지만 공항 직원들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할머니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눈인사를 건네고 미소 짓기도 했죠.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말순 할머니는 어색했어요. 오후에 국제회의장에서 마이클 브라운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초대받았지만 참석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죠. 하지만 공항 곳곳의 모니터를 통해 연설이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는 이곳에서 두 번째 삶을 얻었습니다. 마이클의 목소리가 공항에 울려 퍼졌어요. 말순 할머니는 걸레질을 멈추고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70넷 노인인 김말순 씨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겁니다. 그분은 청소부로 일하지만 전직 간호사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주변 사람들의 진정한 가치를 놓치는지 생각해보게 하는 일이었죠. 마이클 브라운의 연설은 공항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화면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말순 할머니도 걸레를 손에 든 채 멈춰서서 바라보았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종종 사람의 겉모습이나 직업, 나이로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그 안에 있지요. 김말순 씨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그 충실함이 제 생명을 구했어요. 연설을 듣던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레 말순 할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어요. 이런 관심이 익숙하지 않았죠. 저는 오늘 김말순 씨에게 개인적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외교 사절단 방문의 공식 의제에 사회적 인식 개선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요. 말순 할머니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자신이 한 일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청소 카트를 밀고 조용히 자리를 떠나려는 찰나 공항장 박준호가 다가왔어요. 말순 어머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박준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공손함이 묻어났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브라운 대표께서 어머님을 만찬에 초대하셨습니다. 외교 사절단과 함께요. 말순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청소도 마쳐야 하고. 박준호는 손을 내저었어요. 걱정 마세요. 오늘 일은 다른 분이 대신할 겁니다. 옷도 준비해놨어요. 그날 저녁 말순 할머니는 생전 처음으로 국제 외교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새 옷을 입은 할머니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어요. 우아하고 당당했죠. 자리에 앉은 할머니에게 마이클 브라운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마이클은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반짝이는 메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재단에서 인도주의적 공헌을 한 분들께 드리는 생명의 빛 메달입니다. 오늘 김말순 씨께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말순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인정받지 못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죠. 말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메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말순 할머니의 소박한 말에 더 큰 박수가 쏟아졌어요. 그날 밤 말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뉴스에도 보도되었습니다. 무명의 영웅, 평범한 일상 속 비범한 용기라는 제목으로요. 다음 날 아침 말순 할머니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했어요. 하지만 공항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할머니를 향해 미소 짓고 인사를 건넸죠. 심지어 어제까지만 해도 냉담했던 정민우조차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오늘은 쉬셔도 되는데 굳이 나오셨네요. 정민우가 말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미소 지었어요.
일상이 최고의 휴식이죠. 제일이 좋아요. 말순 할머니는 평소처럼 청소 카트를 밀고 공항을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사람들이 할머니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외국인 관광객 중에는 어제 뉴스를 보고 할머니와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 이들도 있었죠. 오전에 공항관리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준호 공항장이 할머니를 사무실로 부른다고 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사무실로 향했어요. 어서 오세요, 말순 어머님. 박준호가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사무실에는 여러 관리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죠. 어제 긴급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행동이 공항 이미지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됐어요. 말순 할머니는 의아했어요. 자신이 한 일은 그저 사람을 돕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공항 측에서 특별 포상과 함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준호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안경을 꺼내 천천히 내용을 읽었습니다. 공항 내 여행자 안전교육 프로그램 자문위원직 제안이었어요. 어머님의 경험과 지식을 살려 우리 직원들에게 기본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청소 업무는 줄이고 급여는 인상해 드릴게요. 말순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간호사로서의 경험을 다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고민해 볼게요. 할머니의 대답에 박준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말순 할머니는 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어제와 다를 것 없는 모습이었지만 무언가 달라진 느낌이었죠. 오후에는 공항 직원들의 태도 변화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그동안 말순 할머니를 무시하던 몇몇 직원들이 어색하게 사과를 건네왔어요. 총무부 직원 이민지는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항상 저희가 무례했는데 이제야 사과드려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다들 바쁘니까. 그러나 말순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인정받는 것은 기뻤지만 이런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진심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사람의 가치가 그저 외부 평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씁쓸하게 느껴졌죠. 그날 오후 공항 내부에서는 임시 회의가 열렸습니다. 직원들의 언행과 관련된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CCTV 영상과 녹음 그리고 직원 인터뷰를 통해 일부 직원들이 말순 할머니를 비롯한 청소 직원들에게 보인 무례한 태도가 증거로 제시되었죠. 오늘부터 우리 공항은 모든 직원 간 상호 존중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직급이나 업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박준호 공항장이 엄숙하게 말했어요. 그의 시선이 정민우를 비롯한 몇몇 직원들에게 향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였죠. 정민우 팀장과 김태식 과장은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경고 조치와 함께 배치 전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 대상 인성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말순 할머니는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문득 정민우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말순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심이 묻어있는 사과였어요. 말순 할머니는 손을 멈추고 정민우를 바라봤죠. 다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부터 잘하면 되지. 말순 할머니의 너그러운 말에 정민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어요. 말순 할머니는 다시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세상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할머니에게는 자신의 일이 중요했으니까요. 저녁 무렵 마이클 브라운이 떠나기 전 말순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찾아왔어요. 그는 할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내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할 겁니다. 세상에는 당신 같은 분들이 필요해요. 말순 할머니는 미소 지었어요. 그저 살아오던 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죠. 일주일이 흘렀어요. 말순 할머니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공항으로 출근했고 청소 카트를 밀며 공항 구석구석을 돌았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무언가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죠. 말순 어머니, 오늘은 3층 교육실에서 응급처치 강에 있으시죠? 안내데스크 직원 윤소희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2번 말순 할머니는 공항 직원들에게 기본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했어요. 30년간의 간호사 경험을 살려 심폐소생술부터 기도폐쇄 대처법까지 다양한 응급상황 대응법을 가르쳤죠. 강의 준비는 다 되셨어요? 말순 할머니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다 됐어. 오늘은 자동제 세동기 사용법을 알려줄 거야. 강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20명 가까운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말순 할머니가 들어오자 모두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자, 오늘은 공항 곳곳에 배치된 자동제 세동기 사용법을 배워볼게요. 심정지 환자를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함입니다.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어요. 청소부로 일할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전문가로서의 면모가 이제야 빛을 발했죠. 직원들은 집중해서 할머니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당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누군가의 생명이 여러분 손에 달려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말순 할머니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인형 모델을 이용해 직원들에게 하나하나 실습을 시켰죠.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조언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말순 할머니는 평소처럼 청소 일을 이어갔어요. 공항에서는 말순 할머니를 응급 전문가로 부르기 시작했지만 할머니 자신은 여전히 청소부의 정체성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머니, 이제 청소는 다른 분들이 하셔도 되는데. 공항장 박준호가 제안했지만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계속 할 거예요. 모든 일에는 존엄이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말순 할머니는 공항 로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할머니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기도 했어요. 어떤 이들은 사진을 찍자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말순 할머니는 부끄럽다며 손사래를 쳤죠. 할머니.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말순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공항 직원 유니폼을 입은 20살 남짓한 젊은 여성이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 교육받은 걸 실제로 써봤어요. 게이트에서 어떤 승객이 기도가 막혀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이물리히 법을 시도했더니 막힌 음식물이 나왔어요. 젊은 직원 박지연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미소 지었어요. 잘했구나. 침착하게 행동한 거지.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당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승객도 괜찮아지셨고 모두가 저를 칭찬했어요. 말순 할머니는 지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이런 일이 바로 내가 가르치는 이유란다.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인천공항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어요. 첫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새벽 공항을 청소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죠. 그 중에서도 말순 할머니의 청소 카트는 여전히 이른 아침부터 공항을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순 할머니의 하루는 이전과는 달랐어요. 청소 업무는 오전에만 집중하고 오후에는 응급처치 교육과 공항 안전관리 자문 업무를 맡았죠. 공항 내 모든 직원이 기본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말순 할머니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말순 선생님, 이번 주 교육 일정 확인해 주세요. 젊은 직원이 정중하게 서류를 건넸어요. 이제 사람들은 말순 할머니를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 호칭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죠. 말순 할머니는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 주는 국제선 게이트 직원들 교육이구나. 좋아. 로비를 청소하던 중 말순 할머니는 문득 한쪽 벽면에 새로 설치된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인천공항 명예의 전당이라는 제목 아래 여러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 중에는 말순 할머니가 마이클 브라운에게 메달을 받는 순간의 사진도 있었죠. 어떠세요, 할머니? 마음에 드시나요?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왔어요. 돌아보니 공항장 박준호였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부끄럽네요.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있을 이유가 있나 싶고. 박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공항의 진정한 자랑이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셨고요. 말순 할머니는 액자를 한 번 더 바라보았어요.
자신의 모습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 아직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이클 브라운 특사가 어제 전화로 연락해 왔어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유엔 회의에서도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라는 주제로요. 말순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멀리까지 영향을 미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말순 할머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명성이 아니었죠. 난 그저 내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말순 할머니의 말에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더 이상 말없이 할머니를 존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다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후 말순 할머니는 로비에서 청소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린 직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공항에 새로 입사한 24세 김민수였어요. 선생님, 이거 드세요. 조금 더우실 것 같아서요. 민수는 시원한 보리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고마워하며 받았어요. 고마워, 민수야. 잘 지내고 있니? 민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어제 선생님 수업에서 배운 응급처치, 가족들에게도 가르쳐줬어요. 모두 좋아하더라고요. 말순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원하던 변화였습니다. 지식의 전달 그리고 상호 존중이었죠. 퇴근 시간 말순 할머니는 평소처럼 청소 카트를 정리하고 공항을 나섰어요. 저녁 햇살이 공항 유리창에 반사되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멈춰 서서 공항 전경을 바라봤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이곳에서 자신은 그저 투명 인간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순 할머니는 공항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어요. 그것은 단지 외부의 인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다시 발견했기 때문이었죠. 말순 할머니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선생님, 내일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손을 들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카메라는 서서히 말순 할머니의 뒷모습을 따라가다 점점 멀어집니다. 할머니의 작은 실루엣이 저녁 노을 속에 사라져가는 모습이 보이죠. 화면이 페이드 아웃되며 마지막 자막이 나타납니다. 누구나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위나 나이가 아닌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